오늘 레버리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자, 레버리지가 뭐예요? 지렛대죠, 지렛대.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지렛대 효과. 내가 1000만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그걸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죠. 적어도 뭐 1000만원이나 그 이상으로. 종류가 있어요. 가장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뭐 미수 거래. 두 번째 증권사 신용 거래가 있죠. 세 번째가 흔히 쓰는 스탁론을 일으키는 거. 주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10배) 스탁론 광고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선물 거래할 때 하는 이 정도로만 볼게요. 이 정도로 레버리지의 종류들 간단하게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근데 먼저 미수 거래는 진짜 선수용이에요. 이거는 선수용. 어떤 선수일까요? 자, 용인님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미수 거래는 진짜 선수용인데 용인님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죠? 아니요. 용인님 스캘핑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스캘핑 내지 데이 트레이딩용이에요. 오버나잇이 없습니다. 오버나잇을 하면 위험해져요. 오버나잇이 뭐예요? 오늘 산 종목을 오늘 종가 이후까지 넘어가는 거. 내일을 기대해서 혹은 내일 모레를 기대해서 하는 거. 이걸 하게 되면 꼬여버립니다. 미수는 하루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일. 실제로는 플러스 2일을 더 쓸 수는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기본적으로 하루를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어차피 주식의 결제일은 D 플러스 1이잖아요. D 플러스 2일. 오늘 산다고 그 주식이 오늘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확정적으로 이틀 뒤에 내게 됩니다. 주주 명부에 이틀 뒤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명부에 등록되기 그 전에 오늘 샀다가 팔면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냥 내 주식도 아니고 오늘 샀다가 오늘 팔았어. D 플러스 1에 결제해야 되는데 오늘 샀다 팔면은 얘는 내 게 아닌 건데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요. 그 사이에. 그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라고 증권사에서 미수 돈을 빌려줍니다. 너 오늘만 할 거면은 어차피 결제를 D 플러스 1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내가 오늘 살 돈 빌려줄게. 오늘 사봐야 뭐 큰 사고 치겠어. 내가 오늘 살 돈만 빌려줄게. 얼마를 빌려줄 거냐? 종목 등급마다 다르게 빌려줄게. 종목 등급마다 어떻게 빌려줄 건데? 자, 이거 숫자 보이세요? 자, 지금 뭐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이 틀어졌는데 여기 40%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40% 써져 있는 거 보이나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얼마 써있어요? 30 써있죠? 보이세요? 30 써있죠? 한창 뭐 써있어요? 40 써있죠? 앱클론 40 써있죠? 신라젠 40 써있죠? 100 써있는 거 뭐 있을까? 백 써있는 거 뭐 있을까? 수젠텍 100 써있네요. 그쵸? 요거 딱 정확히 이 숫자 차이를 아시겠다는 분 한번 채팅 좀 남겨주시겠어요? 이 지금 숫자 차이를 알겠다. 지금 저 동그라미 신상훈님 안녕하세요. 저 숫자 차이를 딱 알겠다. 지금 수젠텍 100, 우정바이오 40, 셀트리온 헬스케어 30, 삼성전자 20이겠죠? 자, 삼성전자 20. 정종환님 100은 현금 100%.
그럼 20은요? 맞아요. 현금 비율.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성전자를 한 주를 사려면 그 한 주에 해당하는 돈의 20%만 갖고 널 한 주 살 수 있게 해줄게. 미수를 통해서. 미수를 통해서. 한 주를 사고 싶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대로니까 5주를 사고 싶어. 그럼 너는 한 주 살 돈만 있으면 내가 사게 해줄게. 어떤 거? 미수 거래를 통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 요것도 해당이 됩니다. 요 비율은 주식담보대출. 각 증권사에서 주식담보를 할 때 자기 증권사에서 설정해놓은 요것만큼 내가 빌려줄게. 주식담보를 이만큼 인정해줄게. 너 한 주 살 돈만 담보로 잡혀있으면 내가 5주 살 수 있게 해줄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주식담보와 미수는 여기서 일맥상통합니다. 왜냐면 그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 주식에 대한 담보를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비율 자체를. 이거는 그냥 현금 자체로 그러니까 발생시켜주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성실님 안녕하세요. 20%짜리는 내가 가진 돈의 5배를 살 수가 있어요. 미수로. 혹은 담보를 5배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주식담보. 30%짜리는 얼마죠? 3.3배 정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맞나요? 40%짜리는 2.5배 정도를 살 수가 있어요. 즉 1억 원을 가지고 미수 거래를 했을 때 삼성전자 5억 원어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가 있겠죠. 맞나요? 그런데 미수 자체가 대의 거래이기 때문에 1일만 인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너가 일단 사. 하지만 D+2일에 너가 이 돈을 메꿀 수 있으면 사. 너 끌고 가도 괜찮아. 이틀 뒤까지만 결제만 이루어지면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1일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수익을 낸다면 이틀까지는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때 팔면 매도대금 담보대출이라는 게 실행이 될 수 있거든요. 요거는 매도하는 것을 이틀 차이가 있으니까 매도대금을 담보대출 받아주겠다. 그래서 그걸 메꿔주겠다. 부족한 예수금을. 이거 하면 계속 예수금이 마이너스 발생해요. 이거 쓰는 거는 그래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건 선수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관리가 스스로 될 줄 아는 사람들만 하는 거고, 데이나 스캘핑을 내가 1억 가지고 5억을 살 수 있는, 혹은 1억 가지고 3.3억을 살 수 있는, 혹은 1억 가지고 2.5억을 살 수 있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선수용이라는 거야. 다만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죠.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뭐 끌고 가던가 아니면 하루하루 끝내던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며칠만 끌어도 이거 못 메꾸면은 그냥 다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거야. 만약에 5배까지 샀는데 마이너스 20% 났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로스컷도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제로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제일 무섭지만 활용을 잘하면 선수처럼 계속 ATM기처럼 쓸 수가 있어요. 적은 돈으로 한 1000만원만 넣고 1000만원만 넣고 계속 2500만원치 살 수가 있는 거야. 단타로. 선수용이에요. 몰빵 선수용. 미수거래. 원래 이거 깨끗한 화면에 쓰고 있었는데 여기 미수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미수 이해되시나요? 하나씩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특강이 됐는데. 미수거래 이해되세요? 김민구님 미수거래 미수했다고 하시는데 써보신 분 계세요? 절대로 쓰지 마세요. 내가 선수다라고 생각할 때만 쓰세요. 나
주식 ATM기, 주식시장 ATM기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 될 때까지 쓰면 안 돼요. 주식시장을 매일마다 ATM기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미수거래 쓰는 거 아니에요. 채팅이 없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비로그인 두 분 뭐지? 채팅이 실종됐다. 채팅 얼렸나요? 채팅이 얼음이 됐어요. 아무도 안 들으시면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용은 신용거래는 이제 선수용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중급자 이상이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적어도 담보 비율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만, 담보 비율을 관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는 140%의 로스컷 비율을 적용을 하거나 종목별로는 150을 적용하는 종목도 있고 종목별로는 170을 적용하는 종목도 덜어 있어요. 이거는 1000만원을 빌렸을 때 살 수 있는 금액은 2.2배를 사게 만들어줍니다. 2.2배 수준을 사게 만들어줘요. 약 2배 정도를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냥 2배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할게요. 2배다. 2배. 약 2배다. 그럼 1000만원 가지고 신용을 풀로 일으키면 1000만원을 더 써서 2000만원어치를 살 수가 있다. 2000만원으로 신용을 하는데 기간은 종목마다 한 달만 신용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한 달 쓰고 연장 협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한 달을 빌려주는 종목도 있고 3개월을 기본적으로 빌려주는 종목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3개월 정도를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다만 연장을 했을 때는 여기 너 빌린 돈 이자를 더 받을게. 너무 길어지니까. 원래는 연이자율 한 11% 정도를 받는데 3개월을 연장하게 되면 12%를 받을 생각이야. 약간 요 정도의 조절을 합니다. 연이자율로. 그래서 그거를 매월 말일 합산해서 매월 한 달마다 일할 계산에서 빠져나갑니다. 예수금에서. 부족하면 문자가 오고요. 즉 담보 비율을 유지를 하는 동안엔 요만큼 쓸 수 있어. 담보 비율을 유지를 못하면 이 기간 안에도 너는 반대 매매라는 것을 감당을 해야 돼. 돈을 메꾸지 못하면. 얼마큼? 2000만원에 해당하는 만큼. 종목마다 너가 종목을 170짜리 위험한 거를 모조리 샀으면 금방 로스컷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빌린 것에 170%니까 1700만원을 유지를 해야 돼. 최소 2000만원치 사서 1700만원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손실 300만원 정도 손실 보면 위험한 거죠. 140으로 간다? 조금 여유가 있네요. 1400만원을 유지하면 돼. 너 2000만원치 샀는데 1400만원까지는 괜찮아.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버틸 시간은 조금 있다. 버틸 시간은 있다. 미수는 기간을 안 주죠. 중급자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도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돼. 이번에 딱 겪어보셨잖아요. 이번에 신용비율, 신용거래 완전히 죽고 나서야 겨우 시장이 이렇게 크게 올라오는 거죠. 목고민님 안녕하세요. 신용은 관리를 잘하면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 조금 낫다. 하지만 그게 나는 자신이 없다. 쓰지 마세요. 필요한 때만 쓰면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되고 선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선수용이라고 있어요.
중급자 이상용입니다. 자, 스탁론도 마찬가지로 중급자 이상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관리 담보 비율 관리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겠어요. 장점은 신용은 합산이 안 돼서 이게 심리적으로 신용은 매일만 사면 매일마다 종목이 나눠져. A 종목을 사. 신용은 A 종목을 사요.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다음날도 사요. 합산이 안 됩니다. A 종목을 1,000원에 샀고 1,100원에 샀고 1,200원에 샀고 1,300원에 샀고 1,400원에 샀어. 그냥 현금으로 샀을 때 평균적으로 1,200원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합산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5개가 보여져요. 신용은 이렇게 5개가 보여줘요. 자체 합산을 해야 됩니다. 자체 합산을 해서는 매매를 잘 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얘는 플러스 얼마, 얘는 뭐 마이너스 얼마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스탁론은 주식을 그래도 종목을 관리하는 장점이 있죠. 합산이 가능합니다. 얘는 살 때만 빌려주는 거고 얘는 사라고 계좌에 넣어주는 겁니다. 1,000만원을 일으킬 때 신용은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빌릴 때 너가 주식을 살 때만 빌려주는 거예요. 사지 않으면 안 빌려줍니다. 그냥 돈이 안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스탁론은 1,0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먼저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계좌에 넣어주는 거고 요새는 3배, 4배까지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3배나 4배까지도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 비율을 알아서 관리해라. 일반적으로 로스컷 비율은 120%나 125%에 설정이 돼 있어요. 신용보다 조금 후합니다. 조금 후하다. 스탁론은 기간도 길다. 신용은 길어봐야 3개월 플러스 3개월 6개월. 스탁론은 1년에서 5년까지를 사용할 수 있다. 너가 1년에서 5년까지 최장 5년까지 담보 비율 관리만 잘하고 키우면 좋은 레버리지 활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담보 비율 관리하면서 5년까지 버텨주니까 돈을 추가적으로 계속 납입할 수 있는 여건에다가 단계적으로 천천히 보수적으로 한다. 스탁론은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잘만 쓰면요. 그래서 이거는 중급자긴 하나, 그래도 레버리지 때문에 중급자긴 하나 신용보다 스탁론이 관리하기는 우수하다, 관리하기는 편리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단 살 수 없는 종목의 개체수가 많아집니다. 신용으로 하면은 어차피 신용으로 안 되는 종목은 그냥 현금으로 사면 돼요. 계좌가 어차피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스탁론으로 묶인 계좌는 살 수 있는 종목이 제한됩니다. 약 시장에서 30% 정도의 종목은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좋아 보이는 종목인데 스탁론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관리 종목은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실적이 마이너스 되는 뭐 바이오 종목 중에서 대다수 종목이 안 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꺼 안녕. 스탁론은 그게 단점이죠. 안 사지는 종목이 많다라는 거. 예를 들어 에이프로젠 캐시도 안 사집니다. 스탁론은 전 스탁론이 지금 에이프로젠 캐시를 안 사지게 만들고 있어요. 내꺼 안녕. 그게 스탁론의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사고 싶은 걸 못 사는 거. 안 사지는 기준은 스탁론 리스크 관리팀에서 정합니다. 매일마다 달라져요. 매일마다 달라집니다. 오늘 위험한 종목이 있으면 오늘 설정이 됩니다. 관리 종목 포함해서 관리 종목이 아니어도 그 스탁론 업체에서 리스크 관리팀이 얘는 위험하다, 얘를 사게 하면 안 되겠다고 결정한 종목은 안 사집니다. 에이프로젠 KRC가 전 스탁론에서 지금 안 사지는 종목이었어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신라젠도 안 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탁론의 단점이에요. 사고 싶은 종목을 못 산다. 10개 중에 3개는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3개 이상이 되는 경우.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술기법 주식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수술기법이 뭐야? 횡령 같은 것 때문에 안 사지는 것도 있고요. 그냥 재무제표가 마이너스가 가득이면 자체적으로 안 사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죠.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큰일 났네. 그렇게 시작해서는 안 되는데
스스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예상치 못하게 정지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코오롱 티슈. 근데 그거를 뭐 거기서 허용했다가 매수를 허용했다가 갑자기 정지가 되면은 그 스탁론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스스로 개인도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왜냐면은 정지가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신용도 사실 6개월인데 6개월 된 게 정지됐으면 1년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은 하여튼 스탁론은 그렇습니다. 스탁론이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뉘어져요. 그나마 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그거에 대해서는 가장 안전해요. 레버리지 활용하는 담보 비율 관리법에서는 가장 안전합니다. 단점이 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완을 하려면 계좌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스탁론 계좌, 하나는 일반 계좌로 합니다. 스탁론으로 사지는 거는 스탁론 계좌로 하고, 일반으로 하는 건 일반으로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활용을 하거나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일일이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요거 나 살 건데 합의를 봐야 돼요. 합의를 보면 또 해줍니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번거롭겠죠. 매번 합의를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에이프로젠 KIC 꼭 사야 된다. 조금 하루만 좀 풀어달라. 그러면은 좀 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로 안 풀어주는 종목도 있지만. 미수신용은 매도하면 자동 상환되는데 스탁론은 상환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수신용 매도하면은 당연히 잠깐만 빌린 거기 때문에 상환이 되는 거지만, 스탁론은 매도하면 그냥 내 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겁니다. 1000만원을 가진 계좌에 2배 일으켜주세요. 2000만원을 입금해주는 거예요.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내 돈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내 돈같이 느껴져요. 신용은 그렇지 않죠? 매도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수익과 손실만 딱 정산해가지고. 스탁론은 그냥 내 돈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거니까. 진짜로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대신에 너 이 종목 이렇게 사진 마. 위험하니까. 내가 빌려준 돈이 위험할 수 있어. 너가 위험해지면 내가 자칫 원금을 못 받을 수 있잖아. 이자도 못 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점은 신용보다 스탁론이 이자는 좀 싸죠. 평균 4% 정도 납니다. 연이자. 같은 증권사로 계좌를 더 만들 수 있나요? 네,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한계가 있겠죠. 근데 뭐 4개까지는 제가 만들어봤어요. 4개까지는. 그 이상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만기 때 빌린 금액 플러스 이자 내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스탁론을 5년어치 했는데 5년 만기가 됐어. 그때 가서 연장 심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만기를 하고 바로 다른 걸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갚으면 이론상으로는 빌린 돈 갚고, 이자는 원래 빠져나오고 있었죠. 매달 정산이 됩니다. 이자는 어차피 매달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이자를 그때 정산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이자만 정산하겠죠. 빌린 금액만 다시 가져가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빌려서 3000만원을 운용하는데 그게 1억 3천만원이 됐어요. 1000만원 가지고 2000만원을 빌려서 3000만원 가지고 운용하는데 그게 5000만원이 됐어요. 그럼 그 5000만원에서 만기가 됐어. 그러면 2000만원 빌린 거 쏙 빼갑니다. 그럼 난 3000만원이 된 거예요. 즉 그렇게 되면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된 거지. 3배를 번 거죠. 3배를 번 거죠. 실제로는 3000 가지고 5000을 번 건데. 레버리지 효과가 이런 거죠. 스탁론은 뭐 그렇다. 그래서 스탁론이 좀 나은데 장단점이 좀 있어요. 자, 주식담보대출은 그리고 스탁론이 최근에 DSR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계대출이 많아져서 옛날에 좀 작년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DSR 적용을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즉 개인 신용과 상관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미수신용보다는 안전합니다. 주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개인 신용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100주를 가지고 있어. 난 이거 자산으로 평가받는 거. 이거 100주를 가지고 있어. 나 주식 담보. 나 자산이 좀 주식이 100주가 있는데 요거 담보로 좀 돈 좀 빌려달라. 요거를 팔기는 싫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객님 주식이 100주 삼성전자가 평가가치 요정도 인정해줘서 요거를 안 팔고 그대로 인정받아서 자산으로 인정받아서 제가 요거를 담보 삼아서 이만큼 빌려주겠습니다. 요거 담보기 때문에 위험이 느껴지면 저는 그 담보물을 팔아서 제가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맡긴 담보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그냥 강제로 팔아서 남은 만들어진 현금을 제가 반환해 갈 거예요. 요게 주식담보대출입니다.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내 의지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아요. 오인용님 안녕하세요. 10배 스탁론은 70%는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스탁론처럼 주식을 진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지저분한데? 한번 좀 지우고 싶은데. 근데